일단 성남의 교육과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시민단체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을 이사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학부모들이 나서서 완성시킨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예산은 삭감되었고 중원, 수정, 지역 청소년 센터도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만 24살의 모든 청년들에게 배당하던 정책도 폐지시키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지, 그냥 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없애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이 장소에서 올 1월부터 계속 설명회를 열었고 간담회를 가졌고 기자회견을 가지고 또 신상진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담당 부서와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했고, 그런데 너무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했는데 무살당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닌 교육시민단체 연합해서 교육시민단체에서 면담을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시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정신을 가진 시장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또 무엇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정말 의심스럽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시장 1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평가와 더불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꼭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꼭지로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은 정말 많은 교사들이 정말 좋은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풍부해서 학교에서 정말 공교육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일들을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풍부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성남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성남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교육적인 뒷받침이 되는 도시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을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근데 폐지시키기 전부터 아예 조직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 조례에 의해서 15명이 근무하던 것을 미래교육실로 바꾸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던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상이 일단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추진 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업무 확산. 우리 미래교육으로 가려면은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해야 되고, 이제 그 교육이 선두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 15명이 하던 일을 지금 이제 6명인데 1명은 지금 그만뒀고 지금 5명이 일을 현재 하고 있어요. 업무 확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신상진 시장이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제가 얼른 관심이 있으니 저는 교육 분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러고 쫙 훑어봤더니 1도 없어요. 교육 분야에 대한 언급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좀 양심이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교육이 사실은 100년째 대계잖아요. 그리고 성남은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열심인 도시고,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에 수정, 중원 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이 시장이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남형 교육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많이 써놨는데 폐지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써놨는데 제안을 저희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을 만나면은 그런데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교육 3주체 및 교육시민단체,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정 과정을 반드시 확보할 것. 그 다음에 중간 조직은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제한성 및 명령 체계상
우리 왜 칸막이라고 하잖아요. 행정, 칸막이 행정 있잖아요. 절대 안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부서에서는 절대 안 들어요. 시청에서 얘기하는 거 학교에서 절대 안 들어요. 학교는 오로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어요. 그런 명령 체계가 있거든요. 이런 명령 체계상 그 중간 조직이 없으면은 이행하기 힘든 그런 사업들이에요. 지금 성남교육지원 사업이.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 복지 사회에서는 이런 중간 조직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되고 있고 중간 조직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의 교육이라는 중간 조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뼈가 그냥 있으면은 굉장히 그렇잖아요. 연골이 있어갖고 부드럽게 뼈와 뼈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중간 조직인데 이거 없애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런 중간 조직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직할 것을 주문하고 싶고 중간 조직이 지금은 청소년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교육 그 미래교육실이 소속이 아닌 교육적 철학과 그 소속으로 되면은 그쪽의 어떤 사업성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교육적인 부분을 이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적 철학과 안목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기구로 재정비해라. 그 다음에 교육적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들 다 없앴어요. 지금 앞에 보면 폐지 프로그램들 제가 열거했는데 이런 것들을 맛있게 가공해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들을 재미있게 신청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과 그 다음에 신장시 시장이 이 성남의 교육을 없애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래교육실로 바꾸면서 미래교육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미래교육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교육자들이 얘기할 때 미래교육은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한 축으로 가야 되고 한 축으로는 인성교육이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잘 알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 갑자기 이유도 없게 누구를 찌르는 사람, 이유도 없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할 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할 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만 발전했을 때는 그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내고 미래교육실로 가겠다, 미래교육을 추구하겠다 그냥 말뿐이죠. 이러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인성 부분을 다 빼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성교육을 미래교육의 한 축이자 교육의 본질인 인성교육을 중요시할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주민하고 성남교육에다 주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파트를 말씀드리면은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이제 표에 이렇게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학교 밖 지원은 공적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교육기관이 이렇게 두 개의 파트가 서로 상호 역할을 하면서 도와가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 네모 박스에 보면 성남시는 2015년부터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밀착된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대한교육기관 지원 사업을 실시, 공적기관이 꿈드림 센터와의 협업 구조하에서 꿈수림 센터와 구별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성장과 자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드림 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표에 나타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의 등록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2022년 학교 밖에서는 어떤 주요 성과가 있었는지 표에 나타나 있었어요. 즉 연간 1,400명 정도가 발생하는 인원 가운데서 꿈드림에서는 300명, 학교 밖에서는 100명을 케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은 굉장히 조금 받으면서도 열성적인 열정페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가 청소년 배움터의 역할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5쪽에 보면은 어떤 위기 사항이 있을 때 배움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어요. 은둔과 사회 단절을 있을 때는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행 청소년에게는 배움터 커뮤니티를 서서히 끌어들여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취업이나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적 기관으로 가라 이거예요. 예, 결론은. 그래서 내년 우리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구별돼야 되고, 요것들이 서로 연쇄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촘촘한 복지, 뭐 오늘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촘촘한 복지 하시려면 이거 하셔야죠. 근데 예산 삭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 삭감은 안 된다, 이런 주장과 공적기구인 꿈드림 센터와 대학교육기관인 학교와 배움터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남의 교육 예산에서 지원하던 프로그램 진행비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 센터는 수정지역 청소년 센터와 중원지역 청소년 센터가 있었습니다. 분당지역 청소년 센터는 없었어요. 예, 이런 면에서 그 부분에서라도 우리 지역 청소년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역 청소년 센터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교육, 복지, 문화, 상담, 정서, 돌봄, 진로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 굉장히 빨라요. 판단이. 예, 그래서 뭐 교육청의 위센터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자기 속 안 털어요. 여기서는 대충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주면 된다. 본인들이 다 판단해요. 그런데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는 정말 이곳 직원들이 가족처럼, 내 아이들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가 지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그 아이의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저도 중원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가 영어 공부하고 제가 이제 그 영어 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교육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은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 가서 도와줬었어요. 몇 년? 5, 6년? 그 다음에 요즘에 수정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또 그 아이가 뭐 이런 꿈을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꿈을 얘기하면서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영어, 지금 제가 2학년짜리를 지도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영어 시간에 엎드려서 잤었대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맞춤형으로 계속 몇 개월을 지도했어요. 요즘에 꽤 해요. 그런데 중원지역 청소년 센터는 2월에 폐쇄됐어요. 수정지역 청소년 센터는 8월에 폐쇄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7월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걔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역 청소년 센터라는 곳은 저는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영어를 보사할 수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그렇게 했지만, 뭐 상담이 필요한 아이, 또 어떤 정서적인 게 필요한 아이, 뭐 수학이 필요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와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해주면서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다니기 때문에 그곳을 잘 알아요. 식당 아주머니가 누구야 밥 먹어라 새끼처럼 다 불러가지고 챙겨 먹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반찬 해줘가면서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현대복지사회라는 것은 이제는 그 옛날에 가정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게 현대복지사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아이까지 같이 잘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행복한 사회,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기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적인 민간단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공적인 단체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지역 청소년센터 2월에 폐소시키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중원지역 자유이용 공간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변했길래 제가 그 앞에 이렇게 가갖고 어떤 프로그램 뭘 하나라고 좀 관심 있게 한번 봤어요. 네, 봤더니 역시나 옛날에는 중원지역 청소년센터일 때는 이용 시간이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어요. 지금 보니까 월요일은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더라고. 이건 뭐예요? 그럼 월요일은 걔네들 어디 가요? 뭐예요? 이거는 공무원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들 조직이 편한 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공적인 것을 기관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다 폐쇄시키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년 배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수당은 2016년 이재명 시장 정책으로 시작되었고, 성남시는 청년 배당을 청년 복지 향상, 취업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2020년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로 재임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확대 시행하게 되는데, 만 24세 모든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30%를 성남시가 부담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 결과 보수 정권인 신상진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청남수당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과거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폐지하고 대신 청년 올패스 사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70억을 포기하고 전액 시비로 청년 자격증을 취득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한 사례예요. 다른 시도는 다 이거 편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청년수당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행정적 절차도 무시한 청년 올패스 사업을 수용하며 청년 배당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며 2023년 본 예산 통과 조건을 걸었고 준예산 사태도 불사하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그 결과 100% 시비로 부담하는 청년 올패스 사업과 30%를 시가 부담하는 청년 수당 두 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이후에도 신상진 시장은 청년 수당 관련 조례 폐지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청년 수당 100만 원 중 경기도가 지급하는 70만 원을 왜 포기해야 하는가? 둘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청년 수당을 포기하므로 경기도가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청년 수당 사업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증되었지만 청년 올패스 사업은 행정 절차 왜곡, 졸속 준비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수당 조례 폐지를 중시하고 청년수당과 청년 올패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향후 합리적인 결론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